2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 중 항상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고, 옳지 않은 것은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이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기는 조건 이렇게 써주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이렇게 박스가 쳐져 있고 나머지 선지들이 주어져 있을 때 박스를 통해서 답을 골라본다라는 건 굳이 문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7명의 대원들, 몇 명인지가 중요했는데 1번에선 5명이었고 여기서는 7명이래요. A부터 G까지가 있고 비상사태 시 서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만 연락한다. 만과 같은 이런 단정적인 표현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표현이죠. 바로 아래 직급의 대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바로 위 직급의 대원 한 명에게만 연락한다. 바로 위 그리고 같은 이렇게 반복되고 있죠. 그럼 우린 차이점에 좀 집중을 하도록 할게요. 바로 아래, 바로 위, 같은 직급 이것들이 지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 이런 차이가 있는 부분 이후에 직급의 대원으로부터 연락받으면까지는 같은가요? 자, 그 다음부터 계속 읽어보면 자신의 바로 위 직급의 대원 한 명에게만 여기부터 다시 달라지죠. 바로 위 직급의 대원 한 명에게만. 두 번째 조건은요. 같은 직급 모든 대원들에게. 세 번째 조건은 같은 직급 한 명에게만. 이렇게 되어 있나요? 차이점을 기준으로 조건을 읽으셔야 이 조건에서 반복되는 표현들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쏙쏙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연락을 하는지를 제시해준 다음에 직급을 이야기해줘야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가장 먼저 지금 이런 문제는 기호화가 안 되는 문제예요. 그쵸? 명제로 이루어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경우의 수를 활용하거나 선지를 활용해야겠죠. 여기서는 경우의 수를 좀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조건들을 이해가 충분히 되었는지가 중요한데 바로바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라면 다시 돌아서 확인을 하는 방법도 있겠어요. 헷갈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경우에는 시각화도 좀 자주 하는 편인데 이 상황 판단의 퀴즈형 문제에서는 우리가 빠르게 매번 확인하면서 답을 찾는 것보다는 약간은 천천히 가더라도 문제가 의도한 바를 정확히 읽어내서 답을 한 번에 찍어내는 게 좀 더 중요해요. 한번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가시화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조건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의 직급의 대원으로부터라고 하니까 아래에서부터 뭔가 왔다는 거 표현해 주시고 받으면 바로 위 직급의 한 명에게만 연락한다 라고 했으니까 연락받는 사람은 네모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요. 바로 위 직급의 대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같은 직급의 모든 대원들에게 연락을 한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세 번째 조건은요. 같은 직급의 대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이라고 했으니까 같은 직급의 대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이때 같은 직급의 다른 한 명에게만 연락한다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내가 알 수 있는 기호로 표현을 해두면 실제로 문제를 풀다가 헷갈리게 되더라도 충분히 빠르게 다시 방향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방법도 상황 판단에서는 언제든지 고려할 만한 방법이에요. 계속 조건을 좀 보도록 하죠. 직급 및 연락 사항과 관련해서 알려진 사실은 아래와 같다라고 하면서 B는 D보다 직급이 한 등급 높다. 자, 직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직급이 총 몇 개가 있는지를 문제에서 주어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없다면 여기서 힌트를 찾지 말고 우리가 직급이 몇 개 있는지까지를 판단해봐야 되는 거예요. B는 D보다 직급이 한 등급 높다라고 하니까 B는 D보다 높게 위치시켜주고 D가 B에게 연락하자. B는 A에게만 연락했다. 자, 보시면 A에게만이라는 표현을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되고 한 명에게만 연락을 한 것은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죠. 바로 아래 직급의 대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같은 직급인데 B와 D의 직급은 앞 조건에서 바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D가 B에게 연락한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연락을 준 거죠? 그림 그려놓은 게 여기서 도움이 될 텐데 가장 쉽게 가시화할 수 있죠. 요 경우죠. 아래에서 위로 연락을 한 경우 이때 B는 A에게만 연락을 했습니다. 위로 연락을 해야 되니까 A는 여기 있다 라는 걸 이야기해 준 건가요? 세 번째 조건 보죠. G가 C에게 연락을 하자 C는 B에게만 연락을 했다. 자, C는 B에게만 연락을 했다고 했고 G가 C에게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G와 C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G와 C와 B의 관계를 여기서 알 수 있다 정도만 가지고 가야겠죠. 자, 보겠습니다. C가 F에게 연락하자 F는 D와 E에게 연락했다. 한 명이 아니니까 모든 대원들에게 연락한 경우가 될 것이고 C와 F의 직급 사이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위 직급의 대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같은 직급의 모든 대원들에게 알린다고 했죠. 자, C가
F에게 연락했다를 시작으로 해야 되니까 C가 가장 위에 있어요. 그쵸? 그리고 F에게 연락했으니까 한 단계 낮고 D와 E에게 연락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건가요? 다시 한번 가시화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C와 D, E, F의 관계를 알게 됐고 D, E, F를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 건가요? 가능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C와 B의 관계에 대해서는 알게 됐으니까 G를 한번 정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G가 C에게 연락하자 C는 B에게만 연락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애매한 부분이 생기는 거죠. 한 명에게만 연락하는 경우도 가능하지만 지금 B와 C가 이렇게 둘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같은 직급에 있는 모든 대원들에게 연락한 걸지도 모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G가 C에게 연락을 하자를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건데 어떤 케이스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B에게만 연락을 했다라는 것이 동일한 각 자신의 옆으로 연락을 한 건 확실해요. 그쵸? 옆으로 연락한 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여기를 케이스 2라고 하고 여기를 케이스 3이라고 하겠습니다. 케이스 2에 해당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G가 위에서 연락을 했다는 거죠. 그때 B에게만 연락을 했다. 가 되는 건데 모두에게 연락을 했는데 모두가 B밖에 없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케이스 3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G가 C에게 연락을 했을 때 옆에서 연락을 받았죠. G가 C에게 연락을 했는데 B한테만 연락했다. 자, 여기서도 B에게만 연락할 수 있죠. 한 명에게만 연락하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는 픽스인데 G와 이런 C와 B의 관계들은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나머지들을 합쳐주게 되면 G가 C, B보다 한 단계 위일 때는 A, G, B, C, D, F가 한 세트가 되는 거고 케이스 3에서는요. G, C, B의 경우에는 A보다 한 단계 낮은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런 다음에 D, E, F가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가능하죠? 자, 이 두 케이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것이 답이 되는지를 이제 찾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답을 좀 빨리 보면 좋을까를 확인했을 때 선지를 좀 활용해 보면 좋을 텐데 지금 알 수 없는 부분은 뭐예요? 그래서 G가 몇 등급에 속하는지를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G가 몇 등급에 속하는지를 알 수 없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1단계와 2단계 친구들을 우리가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DEF만 활용하고 있는 선지는 사실은 약간 후순위가 되는 겁니다. DEF 친구들은 좀 후순위로 제껴두어도 좋다고요. 우리는 오히려 ABC, G 정도를 활용한 선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이렇게 상황 판단에서는 변수들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고 이 변수를 활용하는 것이 실제로 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변수를 찾고 그것이 어떻게 답으로 연결되는지를 포착하는 과정을 함께 공부해 볼 거예요. 자, 한번 4번 선지 보죠. C와 G가 같은 직급일 때 케이스 3죠. A가 B에게 연락하면 아래로 연락하는 거고 다시 한번 가시화가 도움이 되나요? 2번 케이스처럼 연락을 하면 B는 C에게만 연락을 한다. 양옆으로 연락을 하는 건데 그러면 모든 케이스, 모든 자신과 같은 등급의 대원들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데 B는 C에게만 연락하면 안 되고 G에게도 연락을 해줘야 되죠. 지금 G가 어디에 위치하는지가 답이 되는 선지라는 게 보이시죠? 옳지 않은 것은 4번 바로 찾을 수가 있다고요. 5번 보겠습니다. C가 G의 바로 아래 직급일 때 케이스 2를 이야기하는 거죠. A가 C에게 연락하면 위에서 아래로 연락하는 거고 위에서 아래로 연락하는 거 여기 있어요. 가시화 도움이 계속 되고 있죠. C는 B에게만 연락을 한다라고 했는데 같은 등급의 모든 대원에게 연락을 했는데도 2명밖에 없더라 라고 하니까 5번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겠죠. 이렇게 답을 찾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답을 찾았으면 망설이지 말고 다른 선지들을 모두 확인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 넘어가서 잘 풀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풀고 나서 만약에 시간이 남는다면 돌아와서 검산을 해보려고 해야 됩니다. 제가 자료 해석에서도 계속 시간이 남으면 검산을 하자라고 했더니 시간이 남지 않는데 어떻게 검산을 하냐 이런 반응들도 있더라고요. 기존에 수업을 했을 때도 많이 듣는 반응인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빠르게 익숙해지면서 답을 찾는 연습을 하면 충분히 시험장에서도 시간을 남겨서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1번, 2번, 3번이 왜 답이 아닌지만 좀 빠르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C가 G의 바로 아래 직급일 때 두 가지 케이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어떤 케이스예요? 2번 케이스죠. D가 E에게 연락하면 옆으로 연락한 거예요. 그러면은 옆으로 연락이 오는 케이스는 여기밖에 없죠. E는 F에게만 연락한다. 할 친구가 얘밖에 없기도 하고 다른 한 명에게만 연락하니까 그런 거예요. 3번은요. F가 B에게 연락하면 아래에서 위로 온 케이스입니다. B는
G에게만 위로 연락해야 되니까 B도 G에게 한 명에게만 연락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3번은 옳은 선지가 되겠고 2번은요. C가 G와 같은 직급일 때 이 케이스에서 E가 C에게 연락하면 E가 C에게 연락하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온 케이스 다시 한번 그랬을 때 C는 A에게만 연락한다라고 했는데 C는 A에게만 연락하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 선지들은 다 옳은 선지다 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번, 2번에서 상당히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경우의 수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뒤로 가면서는 좀 속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세 가지 상황 판단을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기호와 여기 이 문제에서 안 된다고 했고 경우의 수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나머지 하나 뭐예요? 선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이 문제에서 선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풀 수 있을까에 관련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고 넘어가고 싶은데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 문제를 와서 만나기 전에 애초에 선지만을 먼저 봤다면 이 반복된 구조에 집중할 수 있었을 거예요. C와 G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된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죠. 이 케이스를 먼저 알고 나서 C와 G의 관계가 중요하구나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C와 G가 바로 아래 직급인 경우도 있고 같은 직급인 경우도 있구나.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구나를 아는 것부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애초에 B는 D보다 직급이 한 등급 높다라는 가장 확정적인 정보를 줬고 B가 D에게 연락하자 B는 A에게만 연락했다. 라고 해서 한 줄로 세우는 거 했죠. 자, C와 G의 관계는 C는 B에게만 연락했다라는 걸 가지고 같은 직급일 수도 있고 한 단계 아래 직급일 수도 있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아직 알 수 없고 마지막 조건 보시면 C가 F에게 연락하자 F는 D와 E에게 연락했다를 통해서 C와 E와 F를 알 수 있게 됐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했던 것과 같죠. 이때 우리가 경우의 수를 통해서 C와 G의 관계를 알아봤는데 애초에 1번, 2번, 3번, 4번, 5번의 관계를 먼저 봤다면 C와 G가 같은 직급 그리고 C와 G가 이렇게 수직 관계인 경우를 바로 찾아내서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선지 플레이를 상황 판단에서 한다는 건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선지를 이용했을 때 상당히 빠르게 답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상황 판단의 경우에는 선지를 항상 가까이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1번, 2번 문제를 풀면서 2번 문제에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상황 판단 문제를 풀다 보면 표라든지 차트를 채울 수도 있고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건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확정적이지 않은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한 건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오답을 많이 고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역설적으로 정답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3번으로 넘어가서도 우리는 변수에 한번 초점을 맞춰볼 거고 이렇게 조건문을 포함해서 명제를 가지고 기호화하는 문제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 가시화를 통해서 답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 라는 것도 여기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가 항상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오히려 선지를 활용해서 대입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항상 옳은 것은을 고르는 거면요. 그때는 발레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런 팁들도 우리가 충분히 해설지에 담아두었으니까 여러분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복습 진행하도록 할게요.